경기도가 25일 과천 신천지 시설에 진입해 긴급 강제 조사를 실시. 도내 신도 33,582명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벼량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 인력 25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동원됐다.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예배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곳에서 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3,582명과 2월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일부는 중복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분류해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지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여 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고 예배 참석자 중 수도권 거주자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 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 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익환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관할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소색, 강제공매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 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 불복 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관련 뉴스입니다. 3남매를 둔 A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부로 중형 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남편이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이나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A씨 부부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나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영세 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 상습 체납자로서 출국 금지 대상자나 명단 공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 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때 도나시 군세정부서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 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동장 성추행은 폐한시 공무원들 중징계 처분 요구 관련 뉴스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동장을 별도 조사 없이 의원 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한 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 면직시킨 A씨에 대해 기관 경고를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 비동장은 동장실에서 자활복지도우미 C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C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 담당 부서에서 이를 처음 인지하며 성희롱 예방 담당 부서에서 피해 상담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자 헬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비동장은 사직서를 제출, 의원 면직 처리됐다. 이에 A씨 공무원 노조에서 감사와 총무부서에 피해 사실을 재차 제보했고 비동장의 퇴직으로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 공익제보 시스템과 헬프라인에도 제보가 이어지며 도 조사 담당 관실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의 최초 상담자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 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숙지시킨 후 내부의 피해 사실을 보고해야 하나, 담당 부서장은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부서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 알게 되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고발은 원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행정적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이미 해석하여 상급자에게 왜곡 보고했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감사부서에 부탁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감사부서와 총무부서는 노조의 제보로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 면직을 제한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 부서장의 말만 듣고 가해자인 비동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건 확인 없이 의원 면직 처리했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이들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조장하거나 이에 협조했다고 판단,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 또한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4명 중 해당 부서와 감사부서 2명에게는 중징계, 총무부서 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면서 A씨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했다. 최인수도 감사관은 동료 공무원들의 제19 감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의원 면직된 가해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은폐 가담 공무원들을 처분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해 적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월에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